있을까요? 벽이 있다 생각해. 경기. 자, 수열의 극한 갑시다. 이정도 원 파트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의 이제 극한 리미트에 대한 개념을 이제 새롭게 좀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이 수열 봅시다. 자, 수열이요. 2분의 1, 3분의 2, 그 다음 4분의 3, 그 다음 5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일반항이 어떻다라는 거 보여요?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3, 세 번째가 4, 네 번째가 5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는 분모는 n 플러스 1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여기에는 분자는요? 네. n이네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를요. 내가요 한번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됐습니까? 자, 얘가 첫 번째 항일 때는요. 얼마의 값을 가져요? 2분의 1 값을 가져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가져요? 3분의 2 값을 가져요. 맞아요. 그럼 3분의 2라는 건 2분의 1보다 값이 어떨까요? 커요. 통분해 보시면 얘는 6분의 얼마고? 3이고 얘는 6분의 얼마니까? 4니까. 자, 그래서 이것보다 값이 살짝 커요. 근데 뭐보다는 작습니까? 1보다는 작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살짝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 다음 4분의 3 값을 보니까 이 친구는 이것보다 또 값이 어때요? 커요. 맞습니까? 네. 여기에는 이 친구는 결국 뭐보다 또 작아요? 1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값을요. 하나씩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보면요. 이 친구들의 값은 조금씩 이렇게 값이 커집니다. 근데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형태가 될 거야.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래서요. 지금처럼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이 수열을요. 한없이 계속 가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어느 값에 계속 몰려간다고요? 1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요. 이걸 가지고 이 친구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이 형태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 친구는 값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근데 얘는 결국 n 값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1보다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한없이 계속 커지지만 어디에 가까워질 거라고요? 1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n이라는 친구는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하죠. 어떤 수열 an이라는 친구에서요. n 값이 한없이 계속 커져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 수열을 계속 진행을 해볼 거야. n번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그래서 계속 무한번째까지 해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무한번째까지 진행을 했을 때 됐나요? 어떤 하나의 값에 어떻게 될 때? 가까워질 때 됐습니까? 어떤 일반항 수열이요.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친구를 우리가 뭐 한다라고 부를 거고요?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부를 거고요. 기호는 어떻게 쓸 거냐면 an이라는 이 수열에서 리미트 자, 이 리미트가 극한입니다. 됐어요? 자, 이 리미트 n 값을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거냐면 무한대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n 값을요. 1에서부터 2에서부터 3에서부터 4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숫자를 키워 나가겠다라는 기호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n 값을 무한대로 계속 키워 나갈 때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고요?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고요. 이렇게 적어 늦었어. 그래서 이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수렴 그리고 이 알파를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기호상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n 플러스 1일 때 n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요? 1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리미트 얘는 뭐다? 극한이라는 기호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항상 어떤 값이 어디로 가까워질 거다. 어느 값을 어디로 보낼 거다. 지금은 n을 무한대로 보낸대요. 그럼 무한대라는 건 무슨 기호다? 계속 어떻게 되는 거? 커진다. 이 값이 계속 커진다라는 기호라고요. 그래서 n 값을 무한대까지 n 값을 무한히 키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1이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데 근데 나중에 단원일 좀 더 넘기면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용어만 머릿속에 좀 집어넣자. 자, 그래서 어떤 수열을요 한없이 보낼 때, 한없이 진행을 할 때 알파라는 값에 일정하게 계속 가까워지면 그거를 알파라는 극한값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기호는 어떻게 표시할 거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에 수렴한다? 알파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쓸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수열이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 지금 이 값은 계속 어떻게 된다라고 보여요? 작아지는 것 같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값이요 아무리 커지더라도 얘는 어디로 가요? 0. 음수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값이 계속 작아지니까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0에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열을 an이라고 잡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얘는 일반항이 n분의 1이죠. n분의 1은 어디로 하나씩 가까워지는구나? 0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는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어떤 수열이요? 2 이렇게 찍힌대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어디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 이 값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수열을 무한번 진행할 때 얘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지점, 거기를 우리가 수렴하는 값, 수렴값이라고 얘기할 거고 지금처럼 값이 일정하더라도 그 값에 수렴한다라고 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처럼요 어떤 수열이요 무한대로 보냈을 때 계속 이렇게 어느 값에 가까워지기만 할까요? 아니요. 자, 만약에요 내가 수열을요 2, 4, 8, 16. 자,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는 이 친구를 내가 an이라고 잡으면 이 an은 뭐가 돼요? 2의 n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자, 이 친구를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얘는 2, 그 다음 4,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6. 얘를 무한번 가까이 가면 얘도 무한정 어떻게 돼요? 커져요. 맞습니까? 자, 이 값이 어느 한 지점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무한정 어떻게 될 거라고요? 커져 버릴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수렴이라는 건 어떤 일정한 한 값에 계속 가까워지는 형태거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값으로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값이 계속 어떻게 돼요? 커져요. 또는 값이 계속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값이 지금처럼 계속 커지거나 값이 계속 작아지는 형태 이런 친구들은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렴하지 않으면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값이 무한정 계속 커지거나 값이 계속 어떻게 되면 무한정 작아지면 걔네들은 수렴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 거예요? 발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처럼 값이 무한정 커지거나 무한정 작지 않더라도요 이 친구가 발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자, 만약에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수열을 잡았어요. 그러면 얘는 1 값을 가져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어디로 가요? 1.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 자, 얘는요, 값이 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 값이 전체적으로 줄지는 안 나요. 얘가 일정하게 계속 왔다 갔다리 하거든요. 맞습니까? 자, 이것도 발산한다 라고 부를 거고요. 됐습니까? 왜냐면 이 친구는 어느 하나로 값이 일정하게 막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수렴하지 않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동한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여기에는 이 수열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됐습니까?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 라는 건 어떤 일정한 값으로 계속 가까이 간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수렴한다면 뭘 찾아야 돼요? 수렴하는 값, 극한값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수렴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안 간다면 그때는 뭘 찾아야 돼요? 얘가 계속 커질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지 아니면 계속 작아질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지 아니면 이 값이 계속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해지는 이런 뭐가 될지 진동이 될지 이 세 가지를 좀 찾아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필수 예제 1번이랑 2번은요 안 할 겁니다. 됐어요? 오히려 니네들이 뭔가 하는데 더 헷갈려서 안 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가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극한 값을 직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됐어요? 네. 자 극한 값의 일단 성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만약에요 여기에는 이 AN이라는 친구가요 수열이 이렇게 간대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2.1. 그 다음은 뭐예요? 2.01. 그 다음은 뭐예요? 2.001.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2 더하기 10분의 1, 2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1, 2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보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10분의 10.1, 13분의 이게 값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0. 얘는 아니죠. 2 더하기 10분의 1, 2 더하기 100분의 1, 2 더하기 1000분의 1. 그럼 이 값이 계속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잖아. 맞아요? 얘가 10분의 1인데 얘는 100분의 1로, 그 다음에 1000분의 1로, 10,000분의 1로 이렇게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요. 2라는 값을 기준으로 맞습니까? 2보다 10분의 1 더 컸는데 그 다음은 100분의 1 커질 거고 1000분의 1, 4분의 1 계속 어떻게 될 거야? 어디에 가까워질 거야? 2에 가까워져. 한없이 2에 가까워질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BL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얘는 3.2, 3.02, 3.00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계속 3에다가 계속 작아지는 값을 더할 거거든. 그럼 얘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3. 3에 가까워질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가 수열을 이렇게 잡으면 AN이라는 친구는 얘는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맞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어디로 하나씩 가까워져요? 2에 하나씩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어. 이해되세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에 가까워진다고요? 2에 가까워진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 수열에다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2배를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수열은 뭐로 바뀌어요? 4.2, 4.02, 4.002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는 어디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요? 4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이 수열이 어디에 수렴한다고요? 2에 수렴한다고. 근데 여기에는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돌렸을 때 2an 얘는 어디에 수렴해요? 4에 수렴해요. 됐어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여기에는 뭘 알아요, 내가? 극한 값을 알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N이 어디로 간다고요? 2로 수렴한다고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an 얘는 어디로 수렴하게 될까요? 8. 얘가 어디로 간다 했어요? 2로 하나씩 가까워진다며. 그럼 여기 몇 배가 되겠어? 8배. 8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 친구가 극한 값을 알면 여기에는 이 극한 값은 이렇게 뭔가를 곱하더라도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똑같이 2로 수렴해서 곱해지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는 AN이 2로 수렴하거든요. 거기에 2배를 해버리면 수렴값도 극한값도 어디로 갈 거야? 4로 갈 거야. 자, 얘를 3배 해버리면 얘는 또 어디에 수렴하게 될 거야? 6으로 수렴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AN과 BN을 더하면요. 5.3, 5.03, 5.003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는 또 어디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 5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 이해되셨어요? 자, 네. 그래서요. 지금처럼요. 어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에 수렴해요. 얘가 애초에 뭐 한다고요? 수렴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K배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 수렴값에다 뭐만 곱하면 되겠다? K만 곱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AN과 BN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이 친구를 각각의 수렴값, 극한값을 어떻게 해도 되겠다? 더해도 되겠다. 이 성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어떤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뭐 한다고요? 지금처럼? 수렴해요. 이 친구는 어디로요? 알파로. 이 친구 어디로요? 베타로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처럼 몇 배가 되어 있으면 그냥 이 극한값에다 이 K만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는 리미트가 다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분배되는 것처럼 가능해요. 이해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지금처럼 극한이라는 친구는요. 지금처럼 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각각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 쉬웠어요? 네. 이해되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극한값을 직접 좀 계산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값이 만약에 3으로 수렴해요.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 n은요 5로 수렴한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플러스 4분의 bn. 자, 이 값을 구하래요. 됐어요? 자, 얘가 지금 수렴값을 알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따로따로 뭐가 가능하다고요? 분배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 친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3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 bn은 뭐로 바꿀 수 있다? 5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극한값을 알면 이렇게 식을 변환하더라도 똑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는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요. 극한값을 직접 구해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일반적으로요. 몇 가지는 좀 정의를 하고 시작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친구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분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죠. 근데 계속 어디가 커질 거야? 분모가 커질 거야.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얘는 무조건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0에 수렴하게 돼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는 이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값이 어떻게 돼요? 계속 작아져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친구는요. 계속 값이 작아지는데 음수는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질 거야? 0에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어떤 상수 얘는 무조건 뭐다? 0이다. 이거는 좀 머릿속에 극한값에서 집어넣읍시다.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자, 근데 여기가 2 플러스 n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n 값이 계속 어떻게 될 거야? 커질 거야.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3일 때. 다시 말해서 얘가 뭐죠 지금? 무한대로 값이 계속 커지겠죠. 맞아요. 자, 얘는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어떤 상수란 소리네. 맞아요. 그러면 무한대에다 상수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무한대. 무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무한대에서 어떤 상수를 빼더라도 얘는 값이 계속 어떻게 될까? 무한대. 커지겠죠. 왜냐면 얘는 값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는 이 친구가 극한값을 구할 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의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는 계속 숫자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기호입니다. 됐습니까? 얘가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떤 일정한 상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그 숫자는 계속 어떻게 될까? 커진다라는 의미를 그냥 갖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요 어떤 무한대 더하기 상수 아니면 무한대분의 상수 이런 거는요 그때의 극한값을 굉장히 지금처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극한값을 못 구하는 것만 좀 예를 들어서 구해 볼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이건 이제 외울 겁니다. 극한값 계산하는 거. 자, 지금처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예요. 자, 여기가요 계속 한없이 늘어요. 그리고 여기가 계속 한없이 늘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요 어떤 값에 수렴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이 친구가 발산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지금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딱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만약에요 분모의 차수가 뭐보다 크면 분자보다 더 커요. 자, 쉽게 생각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친구가 n제곱분의 m 이거예요. 자, 지금 분모가 몇 차죠? 2차입니다. 분자는 몇 차예요? 1차. 1차예요.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어때요? 커요. 커요. 자, 분모가 무조건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무조건 0에 수렴해요.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무조건? 0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은요 분모랑요 그리고 분자가요 차수가 같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자, 지금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4 그리고 2n 플러스 3. 자, 얘 몇 차예요? 1차 1차. 자, 지금처럼 분모의 차수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으로 풀려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는 이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예요? 3이죠. 여긴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예요? 2예요. 그럼 얘는 3분의 2로 수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떨 때는요?
같을 때는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와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만 남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랬을 때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분자가 더 커요. 자, 지금처럼 3n분의 4n 제곱 이런 식으로 갔어요. 됐습니까? 자, 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지금처럼요. 어떤 극한값을 찾을 건데요. 지금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예요. 됐습니까? 그럼 그 친구는요. 발산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도 수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분모와 분자의 차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됐어요? 자, 얘는요. 우리가 푸는 방식이에요. 얘는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 맞습니까? 자, n분의 상수의 형태. 자, 여기에는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의 값이 한없이 커져요. 됐어요. 그럴 경우는 얘가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0으로 가까워진다고.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 플러스 1분의 2n-3.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지금 얘는 n 값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갈 거야? n 플러스 1은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로 가겠죠? 왜냐면 n이 계속 커지면 얘는 n 플러스 1도 계속 커질 거냐? 맞죠? 자, 그다음 2n-3도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예요. 이해되시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는요.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로 나누는 겁니다. 원래 이게 풀이법이에요.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가 몇 차니까? 1차니까 여기를 각각 다 뭐로 나누면 되냐면 n으로 나누면 돼요. 자, 얘를 다 n으로 나눕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n으로 나누면 뭐가 남죠? 1, 얘는요? n분의 1, 얘는 뭐가 남아요? 2, 얘는요? n분의 3. 자, 이렇게 식을 바꾸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분의 상수는 뭐가 된다고? 0. 그럼 얘 어디로 갈 거야? 0. 얘 어디로 갈 거야? 0.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2.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요. 최고차의 개수와 최고차의 개수만 남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풀이법.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값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다 어떻게 하자? 나누자. 그리고 나서 n분의 상수, n제곱분의 상수, n세제곱분의 상수 얘네들은 다 어디로 보내면 돼? 0으로 보내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자, 여기는 1번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거예요? 무한대로. 근데 2n제곱 마이너스 5분의 뭐예요? n제곱 플러스 n. 자, 여기는 다 몇 차 몇 차? 2차.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 그럼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네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됐습니까? 항상 뭐로 나누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자.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다 n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뭐예요? 5. 얘는 1, 얘는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분모가 계속 커져. 얘 어디로 가? 0으로. 얘 어디로 가? 0으로. 뭐만 남아요? 2분의 1. 그래서 지금처럼 분자 분모의 차수와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분의 최고차의 개수만 남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죠. 자, 여기에는 이 친구 보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어때요? 작아요.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커요. 맞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2n-3분의 n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푼다고요, 무조건? 분모의 차수분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나눈다고요. 그러면 얘는 나누면 뭐가 돼요? 2. 얘는 나누면 뭐가 돼? n분의 3. 얘는 뭐가 돼? n. 얘는 뭐가 돼? 자, 그러면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그럼 식이 2분의 n만 남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n 무한대로 가면 이 숫자 계속 어떻게 될 거야? 커질 거야. 맞습니까? 그럼 얘 뭐 해버려요? 발산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뭐 한다? 발산한다. 됐습니까? 자, 그거랑 똑같이요. 얘가 분모가 2차인데 분자가 몇 차예요? 1차예요. 그럼 여기를 다 뭐로 나눌 거예요? n제곱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여기를 내가 다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긴 뭐 남아요? 2. 여긴 뭐 남아요? n분의 1. 여긴 뭐 남아요? n분의 3. 여기는 n제곱분의 5. 자, 분모에는 어떤 상수가 남는데 분자가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그래서 외워둘 겁니다.
됐어요? 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는 분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지금처럼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어디로 가고요? 0의 수렴. 0으로 가고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분의 최고차량만 남을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크면요? 분자의 차수가 더 어떻게 돼버리면요? 커버리면 뭐 한다? 발산. 발산한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요. 여기가 지금 무한대로 갈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어때요? 커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거라고요? 0으로요. 그리고 얘는 분자 분모의 차수가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5분의 2. 5분의 2로. 지금 분자가 차수가 더 어때요? 커요. 그럼 얘는 뭐 할 거야? 발산. 발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자.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아까처럼 발산할지 수렴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대 플러스 상수나 무한대 마이너스 상수는 다 어디로 간다 했죠? 무한대. 무한대로 가요.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얘가 0일까? 모르죠. 얘가 어떤 값으로 발산할까? 모르겠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풀이법. 자, 지금처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자, 이렇게 잡혔대요.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로. 얘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 무한대. 그럼 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처럼 뭐가 들어있으면? 루트가 들어있으면 항상 뭐 시키면 돼? 혈내근을 곱해서 뭐로 바꿀 수 있어? 루트를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요. 분자 분모에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자, 이렇게 유리화 시킬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분모는 뭐만 남아요? 루트 n 플러스 루트 n이 남죠. 자, 이건 제곱에서 빼버리면 뭐 나와요? n 플러스 1 n 이거 없어져. 됐습니까? 네. 자, 아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값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조건 뭐예요? 무한대겠죠? 얘가 무한대로 계속 커져요. 얘도 무한대로 커져요. 근데 얘를 더하면 떼서 얘도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뭐가 돼요? 1. 상수가 돼버리죠. 맞습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가요? 0. 0으로 가요. 자, 그래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뺄 때는요. 근호가 있을 때는요. 뭐 하자? 유리화하자. 근데 근호가 없을 때는 뭐 하자? 최고차항으로 묶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것만 한번 해보죠.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게요? 무한대로 갈게요. 자, 4n 마이너스 2n 제곱. 자, 이렇게 있거든요. 네. 자, 얘 무한대로 가요. 얘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여긴 최고차항이 몇 차니까? 2차. 2차니까 뭐로 묶자? 2차로 묶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n분의 얼마가 돼? 4. 얘는 이렇게 되거든. 자, 얘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무한대거든. 그럼 무한대 곱하기 상수의 형태거든요. 얘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래서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접 구해봐야 돼요. 차수를 알고. 되셨어요? 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아니죠, 당연히. 맞습니까? 이 친구도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봐야 돼요. 맞죠? 근데 무한대에다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무한대 상수를 빼거나 무한대 상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얘들은 다 뭐예요? 0.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라고요? 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어떤 상수를 곱해도 얘들은 다 뭐 할 거예요? 발산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에는 무한대를 가지고 조금 더 값이 작은지 큰지 좀 비교할 수 있어야겠다. 아셨어요? 자, 네. 그 다음 이것 좀 많이 중요. 자, 샌드위치 정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요 AN을요 n분의 1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B에는 n분의 2로 잡았어요. 그리고 C에는 n분의 3으로 잡았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AN보다 누가 더 무조건 커야 돼? BN이 더 커야 되고 BN보다 누가 뭐가 더 커요? CN이 더 커야 돼요. 맞죠? 왜냐면 여기에는 2, 1이고 얘는 뭐고 2고 얘는 뭐니까? 3이니까. 그래서 내가 좌표를 찍어보면요 AN이 가장 밑에 있을 거고 BN이 중간에 있고 CN이 3으로 갈 거거든. 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돌려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어디로 갈 거야? 0. 0으로 갈 거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고 얘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얼마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함수 값이 어때요? CN이 더 어때요?
커요. 근데 극한값은 어떨 수 있어요? 같아요. 같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로 자주 물어보겠어요? 진위형으로 자주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어떤 AN이랑 어떤 BN 이때 각각의 수열 값을 구했을 때 BN이 항상 커요. 됐습니까? 네. 자, 이렇다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도 무조건 BN이 크다. 얘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뭐일 수도 있다고요? 같을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거를 자주 물어볼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자, 지금처럼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랑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이 사이에 AN이 껴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 AN은 내가 잘 모르겠어. 됐어요? 자, 근데 리미트에 무한대로 갑시다. 자, 그러면 얘는 1차분의 1차니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얘도 1차분의 1차니까 몇이야? 자,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것도 극한값이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요. 이것보다 큰 것도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요.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 껴있는 누구도? AN도 극한값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2분의 1로 갈 수밖에 없어. 자, 샌드위치예요. 됐습니까? 이것보다 작은 거랑 이것보다 큰 값이 하나에 일정하게 수렴이 된다면 아시겠습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AN이 뭔지 모르지만 걔도 극한값이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꼭 끼요. 됐어요. 샌드위치 정리는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의 극한값 구하는 거,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값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거 문제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죠. 그리고 몇 번 얘기하지만 뭐 좀 해오라고 했어요. 복습. 복습 아시겠죠? 항상 오실 때는 적어도 2번, 3번은 복습하자. 미적분 1부터 니네들이 이제 이과 수학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와우. 뭔지 알겠지? 복습 해와야 돼. 알겠지, 윤지야? 전혀 아는 것 같지 않잖아, 윤지야. 꼭 복습해와요. 자, 3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리미트엔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뭘 찾자? 극한값을 찾아보자. 됐습니까? 자, 지금요, 딱 봐도 뭐분의 뭐예요? 네? 무한대분의 네, 무한대 형태예요. 됐습니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항상 뭘 찾자? 분자 분모의 차수를 차수. 찾자. 자, 이거 제곱 풀면 몇 차? 2차. 2차. 1차, 1차 곱했으니까 이거 몇 2차. 차예요? 2차. 2차. 자,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니까 뭐만 살펴보면 되겠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살피면 되겠다. 자, 이거 풀면 뭐 나와요?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아니, 4n 플러스 1 나오겠죠. 네. 자, 이건 풀면 뭐 나올까요? 3n 3n 제곱. 여기 마이너스 5n, 여기 6n이니까 플러스 n n,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0. 자, 지금처럼 2차분의 2차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거든요.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이다. 너무 쉽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대로 풀면 뭐 해야 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로 다 어떻게 한다고?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4 플러스 n분의 4 n제곱분의 1. 그 다음 3 플러스